안녕하세요, 필코팅입니다. 원래는 저번주에 올라갔어야 할 리뷰 영상이었지만 처음에 받은 기기 두 개 중 하나가 불량 판정이 나게 되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DGS 스파크 두 대를 클러스터링 연산을 진행하여 사용한 소감을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세팅 후에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느낀 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운더스 모델의 구성품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단일 기기에서 올라말을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듀얼 기기에서 VLLM을 활용해서 같은 모델을 구동했을 때 그 속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리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8기가 VRAM에서는 1에서 2비트 양자어가 아닌 이상 작동시킬 수 없었던 모델들을 작동을 실제로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B급 모델과 400B급 모델 두 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주의할 점과 그리고 DJS 스파크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처음에 박스를 열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가이드북, 이 옆에는 DJS 스파크 두 대를 연결하기 위한 QSFP 케이블입니다. 두 개를 쌓았을 때 전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단일 올라마와 듀얼 VLLM 속도 비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다양한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의문점이 될 만한 것들 두 가지를 준비해서 해소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지 스파크가 왜 느린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스를 이 깃발이 있는 곳까지 옮긴다고 할 때 가장 빠른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옮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아싸리 그냥 한꺼번에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DJI 스파크는 메모리 대역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씩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 박스를 다 옮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DJI 스파크의 연산 속도는 충분히 빠릅니다. 하지만 대역폭이 작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읽어오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두 기기로 계산한 방식이 더 느릴까입니다. 제가 이제 듀얼 기기로 이제 계산한 방식은 각 DGS 스파크의 모델을 전부 각각 로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모델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이거를 두 기기에 반씩 나누어 담고 그 다음에 계산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해야 이제 디지 스파크의 램 128기가 두 개를 더한 256기가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기기에서 이 박스들을 1번 기기의 도착지까지 옮겼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2번 길목의 시작점까지 박스를 옮기고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1번 길목에서 2번 길목으로 박스를 옮길 때에도 결국에는 이 옮기는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대호폭이 작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옮기게 된다면 이 박스를 2번 길목이 시작점까지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기의 대역폭이 만약에 높다면 이 박스들을 한 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들을 2번 길목의 시작점까지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적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길목에서 2번 길목으로 빠르게 박스를 옮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 도구가 바로 NV링크나 QSFP 케이블입니다. 이 기기들은 매우 고대역폭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들을 1번 길목에서 2번 길목으로 옮기는 이 시간 소요를 매우 적게 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대역폭이더라도 결국 1번 도로에서 이제 2번 도로로 박스를 옮기는데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추론 속도에 약간의 성능 저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디지스파크 두 대를 엮어가지고 400B급 모델 두 개와 200B급 모델 하나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마포 스카우트 모델을 가져온 이유는 차후에 이제 추론 속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람마포 스카우트와 이제 매버릭 모델의 추론 속도가 똑같습니다. 매버릭 모델은 이제 400B급 모델이고 스카우트 모델은 109B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추론 속도가 같은 이유는 활성 파라미터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스카우트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스카우트 모델을 이제 컨텍스트 길이를 정말 천만자 정도로 제공할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매버릭을 컨텍스트 길이를 100만으로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스카우트 이제 테스트 영상을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이 이후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디지스 스파크는 추론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력이 단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체 어디다가 좀 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개발 키트입니다. 디지스 스파크는 우선 128기가라는 고용량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엔비디아 기술 스택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디지 스파크에서 구현한 이제 AI 기술은 대부분의 엔비디아의 계열 이제 GPU 서버에서 실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이제 사무실에 뭐 엔비디아 디지 스파크 이제 뭐 2대 정도 또는 1대 정도 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엔비디아 기술 스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GB200이나 H100, H200 같은 GPU 서버에 그대로 옮겨놓고 잘 작동시킬 수 있고 또 서비스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GPU 서버에서 개발을 하면 되지. 왜 디지 스파크를 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생각에서는 이미 GPU 서버가 있다면 회사에 그러면 분명 AI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미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GPU 서버에 여러 이제 AI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이제 몰리게 되면은 AI 서비스 제공에 큰 방해가 될 겁니다. 또 개발을 위해 H100이나 H200, G200 같은 GPU는 기업에서 손쉽게 이제 구매를 하기에 또 너무 높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개발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추론 속도보다는 내가 짠 이제 로직대로 AI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했고 그 이제 에이전트의 기능을 작동을 이제 좀 확인하는데 초당 10토큰 정도만 돼도 크게 저는 이제 느리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이제 또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이제 생각이고 또 회사에서 어떤 AI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서 그 추론 속도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PU 서버를 이용 안 하고 클라우드 GPU를 이용하다고 하더라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상당히 이 시간 단위로 돈이 나가는 서비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5090급 데스크탑 비용을 이제 맞출 돈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뭐 600만 원대 후반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DJ 스파크 같은 거 사고 이 위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에이전트가 동작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때 이제 GPU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화를 제공을 하고, 또는 뭐 이제 클라우드 GPU를 이용해서 서비스화를 제공해도 되겠죠. 한마디로 디지 스파크는 그냥 개발 키트로서 저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작은 모델이든 큰 모델이든 간에 그냥 여기서는 개발만 하고 실제 서비스는 이제 GPU 서버를 결국엔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추론 말고 학습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큐로라 방식으로 이제 뭐 120B급이나 70B급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도해 보고자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게 나옵니다. 예로 적당한 속도의 학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8B, 뭐 3B, 11B 이런 이제 소규모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얘네들은 굳이 DJ 스파크가 아니라 그냥 5090이나 뭐 4090 이런 애들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빠르게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로라를 제작한다는 관점에서 좀 보면은 DJ 스파크는 어 그럼 쓸모가 없는가? 얘 이런 애들을 튜닝하는데도 쓸모가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확실히 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런 모델에서도 속도가 느려서 쓸모가 없는데 그럼 어디다가 쓰냐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 개발 키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립니다. 즉 얘네를 튜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얘를 이용해서 만들고, 직접적인 튜닝은 이 GPU 서버를 결국에는 사용을 해야겠죠. 즉 DJ 스파크는 추론에서도, 그리고 이 학습에서도 그냥 개발 키트로서 그 활용 가치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컴피 UI에서 DJ 스파크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DJ 스파크가 컴피 UI에서 이제 두 대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클러스터링 연산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추론 속도도 매우 느린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뭐 SD 1.5나 SDXL, 그리고 SD 3.5, 뭐 플럭스, 퀸, 그리고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는 뭐 완이나 뭐 후니안 같은 게 있을 거고, 완 2.1이나 완 2.2를 많이 아마 사용을 하실 겁니다. 네, 이 모델들은 뭐 90급에서 훨씬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특히 SD 1.5, SDXL, SD 3.5 같은 경우, 그리고 플럭스까지는 뭐 90급이 아니라 80, 그리고 뭐 이런 특히 SD 1.5, SDXL 같은 경우는 50급 그래픽 카드에서도 되게 잘 구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새로 지우고 왔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비디오 생성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면서 거의 밤낮 없이 비디오 생성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제 이제 원래 이제 본체 데스크탑이 3090 Ti를 두 개를 달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 완이나 이제 뭐 캔 같은 걸 계속 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램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되게 속도 저하가 일어나거나 OOM 때문에 터져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디지 스파크를 지금 밤낮 없이 일주일 정도 돌려본 결과 뭐 스텝이 VRAM 부족으로 낮아진 것도 없었고, 이제 OM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터진 경우도 없었고, 또는 OM 때문에 시동이 안 됐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전성 좀 측면에서는 5090 같은 GPU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안정성, 그러니까 결과의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DJ 스파크도 고려할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리뷰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또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리뷰 영상은 참고 용도로만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